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의 세 번째 주제, 숫자 리터럴 표기법입니다. C#7부터 도입된 이 진수와 16진수 표기, 가독성을 높이는 숫자 구분자까지 다룹니다. IL 레벨에서의 리터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에 적힌 255를 봅시다. 16진수 0xff도 똑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 진수 0b 언더스코어 1111, 언더스코어 1111도 마찬가지로 255를 의미해요. 표기법은 달라도 값은 같습니다. 리터럴이란 무엇일까요? 리터럴은 소스코드에 직접 박는 값이에요. intx 255처럼 쓸 때 255가 바로 리터럴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리터럴을 읽어서 IL에 상수로 박아 넣어요. 이 그림이 세 가지 표기법이 모두 같은 값 255를 가리키는 걸 시각화한 겁니다. 10진수, 255, 16진수, 0xff. 이 진수 0b 111에 1111 세 가지가 모두 같은 32비트 패턴을 만들고 결국 같은 숫자 255로 저장됩니다. 이 표가 세 표기법의 정리입니다. 10진수는 접두사 없이 그냥 255, 16진수는 0x 뒤에 0부터 f까지의 16진 숫자, 이 진수는 0b 뒤에 0과 1로 구성됩니다. 10진수는 일상 표기에 자연스럽고 16진수는 비트 연산과 컬러 코드에, 이 진수는 플래그와 비트 필드 정의에 특히 유용해요. 다음은 숫자 구분자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는 가독성을 위한 시각적 구분자예요. 컴파일러는 이를 무시하고 순수 숫자만 읽습니다. 1 언더스코어 000, 언더스코어 000과 100만은 완전히 같은 값이에요. 이 코드가 BAC예요. 첫 번째 줄 int million 1 언더스코어 000, 언더스코어 000은 1 100만을 세 자리씩 끊어 쓰는 거고, 두 번째 줄 0xff 언더스코어 ff 언더스코어 ff 언더스코어 ff는 32비트 네 자리로 끄는 표기. 세 번째 줄 0b 언더스코어 1010 언더스코어 0110은 8비트를 4비트 두 묶음으로, 네 번째 줄 파이 3.141 언더스코어 592 실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언더스코어 디지트 세퍼레이터를 짚고 갑시다. 숫자 리터를 중간에 밑줄을 삽입해 자릿수 가독성을 높입니다. 값에는 영향이 없고 숫자 사이 어디든 가능하지만 맨 앞이나 전미사 직전에는 둘 수 없어요. 리터럴 타입 결정 규칙입니다. 접두사는 진법을 정하고 전미사는 타입을 정합니다. 이 코드가 전미사 규칙을 보여줘요. 첫 번째 줄은 100으로 전미사 없으면 int, 두 번째 줄 100L은 long, 세 번째 줄 100L은 uint, 네 번째 줄 100UL은 uLong, 다섯 번째 줄 3.14f는 float예요. 전미사로 타입을 명시해 컴파일러 추론을 제어합니다. 여기서 실수 전미사 f와 m을 짚어봅시다. f는 리터럴을 32비트 플로트로 확정하고 m은 데시멀, 128비트 고정밀 실수로 만듭니다. 전미사가 없는 3.14는 기본적으로 더블, 즉 64비트입니다. IL 확인입니다. 네 가지 표기법이 정말로 같은 값으로 컴파일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같은 값을 10진수, 16진수, 2진수, 구분자 포함 10진수 네 가지 표기로 쓴 짧은 코드입니다. 이 IL이 결정적이에요. 세 번째 줄이 10진수 표기, 11번째 줄이 16진수 표기에 해당하는 IL입니다. 두 경우 모두 ldc.i4.s255 같은 동일한 상수 로드 명령을 발행해요. 19번째 줄은 이 진수 표기의 IL입니다. 역시 같은 ldc.i4.s255 명령으로 변환돼요. 27번째 줄의 구분자 포함 10진수도 마찬가지. 표기법이 아무리 달라도 컴파일러가 상수 폴딩을 거쳐 IL에는 동일한 상수 명령 하나로 압축합니다. 런타임 비용은 0이에요. ldc.i4용어를 짚어봅시다. ldc는 로드 컨스턴트로 상수를 평가 스택에 올리는 명령이고, .i4는 int 3224 바이트 정수를 뜻합니다. ldc.i4.s는 1바이트 단축 형태로 작은 상수에 쓰이고, ldc.i4는 4바이트 리터럴 그대로 쓰일 때 사용돼요. 컴파일러는 리터럴을 IL에 박을 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어휘 분석에서 상수 폴딩을 거쳐 IL 상수 명령으로 전환돼요. 이 그림이 3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 어휘 분석에서 소스 리터럴 0xff를 토큰으로 인식하고, 2단계 상수 폴딩에서 진법을 해석해 내부 정수값 255로 확정하고, 3단계에서 타입에 맞는 IL 상수 명령, 예를 들어 ldc.i4.s255로 발행합니다. 이 전 과정은 컴파일 타임에 끝나고 런타임에는 실행되지 않아요. CLR은 자주 쓰이는 상수에 대해 1바이트 단축 명령을 제공합니다. 0부터 8까지의 작은 정수는 바이트 한 번에 담기는 옵코드로 처리돼요. 이 표가 상수 명령 변형의 정리입니다. 0부터 8까지는 ldc.i4.0에서 ldc.i4.8-1은 ldc.i4.m 1로 단축, 9에서
127 사이는 ldc.i4.s 1바이트 단축. 그 외 32비트 값은 ldc.i4 4바이트. 64비트는 ldc.i8로 8바이트가 발행됩니다. 실수는 ldc.r4나 r8. 각 타입이 어떤 상수 명령으로 나가는지 한번 해봅시다. 정수, 롱, 플로트, 더블, 데시멀, 5가지 리터럴이 한 메서드에 모여있는 짧은 코드입니다. 이 IL이 각 타입의 상수 명령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은 int 리터럴의 ldc.i4 명령, 10번째, 11번째 줄은 롱과 플로트 리터럴의 ldc.i8과 ldc.r4 명령입니다. 4바이트 부동소 수점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18번째 줄은 더블 리터럴의 ldc.r8 명령입니다. 8바이트 부동소 수점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25번째 줄의 데시멀은 LDC 명령이 없어요. 대신 뉴오브젝트로 데시멀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데시멀은 각 타입이지만 128비트 복합 구조라 IL 상수 명령이 지원되지 않거든요. 상수 폴딩은 놀라운 압축을 만듭니다. 1-Shift 8-5어, 1-Shift 9처럼 비트 시프트와 5어, 연산이 있는 식도, 피연산자가 모두 상수라면 컴파일러가 미리 계산해 단일 상수 명령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 예시식입니다. 1-Shift 8은 256일, Shift 9는 512, 둘을 5하면 768이 됩니다. IL을 보면 세 번째 줄과 10번째 줄에서 Shift나 5어 명령이 전혀 없어요. 이미 768이라는 상수로 접혀있고 ldc.i4 768 한 명령으로만 나갑니다. 컴파일 타임에 다 계산되기 때문에 런타임 비용이 없어요. 읽기 좋은 표현식을 그대로 써도 성능 저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전 적용입니다. before와 after로 플래그스 어트리뷰트 이넘값 정의를 비교해봅시다. 유니티 게임의 플레이어 능력 시스템을 비트 플래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요. 플래그스는 비트를 결합해 여러 상태를 한 필드로 표현하는 전형적 기법이죠. 이 그림이 before와 after를 비교한 거예요. before는 10진수로 플래그 값을 써서 1, 2, 4, 80, 6, 32를 직접 적는 거고, after는 이 진수로 0b 언더스코어 0001001001000처럼 어느 비트가 켜져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값을 쓰지만 이 진수 쪽이 비트 플래그라는 의도를 훨씬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코드가 before 스타일입니다. 9번째, 11번째 줄처럼 non 0can jump, 1can dash, 2can fly, 4can swim 8식으로 10진수로 쓰면 값이 올라갈수록 이게 비트 플래그인지 어떤 비트가 켜진 건지 암산해야 해요. 이게 애프터 스타일이에요. 이 진수 리터럴로 0b 언더스코어 000100100100 전식으로 쓰면 한눈에 첫 번째 비트 켜짐, 두 번째 비트 켜짐이 보입니다. 새 플래그를 추가할 때도 다음 비트 위치를 실수 없이 찾을 수 있어요. IL을 보면 세 번째 줄에서 결국 같은 상수값으로 바뀝니다. 표기법이 달라도 컴파일러는 동일한 상수를 발행하니 런타임 비용은 0이에요. 순수 가독성 차이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비트 마스크 비교입니다. 유니티의 physics.layKist는 레이어 마스크를 받아요. 레이어 마스크는 내부적으로 인트 한 개이고 각 비트가 특정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는 1-Shift 8-5어, 1-Shift 9 같은 시프트식으로 레이어 8번과 9번을 켜는 스타일이에요. 의도가 조금 묻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after는 0b 언더스코어 0000 언더스코어 0110 언더스코어 0000 언더스코어 000식으로 32비트 중 어느 비트가 켜졌는지 직접 보여주는 표기법. 레이어 9와 10을 켠다는 의도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IL은 첫 번째, 네 번째, 9번째, 12번째 줄 모두 같은 정수상수 768로 접혀요. 시프트와 5가 있든 직접 이 진수로 쓰든 컴파일러가 상수 폴딩으로 압축하니 결과 IL은 단일 ldc.i4 명령 하나입니다. 컬러 32 헥사코드 비교입니다. 유니티 컬러 32는 빨강, 초록, 파랑, 알파 각 1바이트씩 총 4바이트로 색을 표현해요. 첫 번째 줄의 before는 각 값을 10진수로 128, 64, 255, 255처럼 쓰는 방식이에요. 색이 무슨 색인지 순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8번째, 9번째 줄의 after는 16진수로 색을 표현해요. 0x8040FFFF 같은 형태인데 웹 개발자에게 익숙한 헥사 컬러 코드 그대로라 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16진수 표기법이 색상 도메인에서 빛나는 대표 사례입니다. 유니티 IL2CPP 빌드에서도 효과는 동일해요. IL2CPP는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 컴파일하는 백엔드인데 상수는 그대로 C++ 상수로 매핑되고 컴파일러가 다시 접어요. 어느 쪽이든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함정 1번.
F 점이사 누락으로 암묵 변환 오류가 나는 경우입니다. 유니티 API 대부분이 플로트를 받기 때문에 실수가 가장 자주 발생해요. 첫 번째 줄에서 플로트 스피드 10.5처럼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10.5는 점미사가 없으면 더블이고, 더블을 플로트에 직접 대입하는 건 정밀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암묵 변환이 금지돼요. 해결은 첫 번째 줄처럼 10.5F로 F 점미사를 붙여 명시적으로 플로트 리터럴을 만드는 거예요. 짧은 점미사 하나로 컴파일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IL에서도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줄에서 플로트 리터럴은 LDC.R400으로, 더블 리터럴은 LDC.R8로 구분돼 발행됩니다. 점미사가 타입과 IL 명령 모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함정 2번. 소문자 L을 롱 점미사로 쓰는 건 가독성 문제가 커요. 소문자 L과 숫자 1이 대부분 폰트에서 거의 똑같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줄의 10L 같은 코드는 10L인지 100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심각한 버그의 씨앗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항상 대문자 L을 써야 합니다. 10L이 명확하고 안전해요. 함정 3번. 유인트 리터럴과 인트 오버플로 혼동이에요. 인트 범위는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입니다. 16진수로 0xf 8개를 인트에 대입하려면 범위 초과라 오류가 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intx 0xf 8개는 컴파일 에러. 21억을 넘는 양수라서 인트 범위 바뀝니다. 해결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유인트로 바거나 혹은 언체크드 블록으로 감싸서 비트 패턴을 인트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를 명확히 하면서 오류를 피하는 방법이죠. 언체크드 키워드를 짚어봅시다. 정수연산이나 리터럴 대입 시 오버플로 검사를 끕니다. 레버라운드 결과를 그대로 허용하고 싶을 때 써요. 함정 4번. 구분자 위치 제약이에요. 밑줄은 숫자 사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예시들은 모두 컴파일 오류예요. 언더스코어, 백백 언더스코어, 0x 언더스코어 ff 같은 건 C# 7.0까지 금지였고 7.1부터 접두사 바로 뒤 구분자만 허용됐어요. 여전히 앞뒤로는 안 되고요. 함정 5번. 유니티 핫패스에서 데시멀은 피하세요. 유니티 게임 코드에 데시멀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서버 로직이나 인앱 결제 금액 계산에서 쓸 수 있어요. 그때도 유니티 런타임에서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처럼 데시멀 리터럴은 점미사임을 붙여야 해요. 데시멀 프라이스 100.5m식으로요. 그냥 100.5는 더블이라 데시멀과 호환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일곱 번째 줄에서 데시멀은 128비트 스트럭트럴 IL에서 LDC 명령이 아닌 뉴오브젝트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박혀요. 일반 숫자 리터럴보다 비용이 큽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플로트나 더블로 대체하는 게 안전해요. 첫 번째 줄의 뉴오브젝트 데시멀.시타 호출이 데시멀 리터럴의 IL 서명입니다. 단순 상수 로드가 아니라 생성자 호출이 일어나요. C# 버전별 변화입니다. C# 6까지는 정수 진법 표기가 10진수와 16진수뿐이었어요. 이 진수도 구분자도 없던 공백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처럼 C# 6에서는 int x 255처럼 10진수만 가능했고 0x ff 16진수는 C# 1.0부터 있었지만 이 진수나 구분자는 쓸 수 없었어요. C# 7.0이 두 기능을 한 번에 추가했어요. 이 진수 리터럴과 숫자 구분자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처럼 0b, 이 진수 1 언더스코어 000 언더스코어 000 같은 구분자가 C# 7부터 가능해졌어요. 코드 가독성이 크게 개선됐죠. C# 7.2는 리딩 디지트 세퍼레이터를 허용했어요. 접두사 바로 뒤에 구분자를 허용하는 작지만 시각적으로 중요한 변화였죠. 첫 번째 줄에 0x 언더스코어 FFFF식, 즉 접두사 바로 뒤 구분자는 C# 7.0에서는 에러였어요. 첫 번째 줄처럼 C# 7.2부터는 0x 언더스코어 FFF가 정상 컴파일됩니다. 16진수 시작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쉬워져요. 참고로 C# 11에서는 uint 128과 int 128이 추가돼 더 큰 정수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의 정리입니다. 리터럴 표기법은 10진수, 16진수, 이 진수 3가지이고 언더스코어 구분자로 가독성을 크게 올릴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어떤 표기든 상수 폴딩으로 IL 단일 명령 하나로 압축하니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플래그스 이넘, 레이어 마스크, 컬러 헥사코드 같은 비트 도메인에서는 이 진수 16진수 표기가 의도를 훨씬 잘 드러내요. F 점미사 누락, 소문자 L 혼동, 인트 범위 초과 같은 함정에 주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티브 정수 nint와 nuint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